한 달에 한 번 비슷한 길을 걷는 날빛둥이와 날빛 모임을 합니다. 비슷한 결을 품은 우리는 금세 가슴을 열고 하나가 됩니다. 함께 나누는 마음까지 환해지는 생동생동한 하늘 풀밭 뷔페. 그 침이 소화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안에 항균 작용하는 게 있어요. 소독을 할 수 있어요. 모기 물려 가려울 때도 침 바르고 하면 괜찮잖아요. 면역물질도 나와요. 이빨 부딪혀 보세요. 이 침이 자극을 주면 침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화효소도 나오고 면역물질이나 살균도 되잖아요. 특히 몸 해골이 했을 때 못 씹잖아요. 막 갑자기 씹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. 왜 그럴까요?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. 현미라 생현미라도 막 아그작 씹으면 뭔가 해소되는 느낌.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. 진짜 일리가 있고, 그러니까 뇌를 활성화시켜요.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도 안 걸리고. 저장 운동이 곧 뇌 운동이라 쉽게 말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요.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안 할래요? 씹다 보면 빨리 못 먹어요. 근데 15분 정도 있어야 만복을 느끼는 그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와요. 이렇게 후루룩 10분 안에 먹으면 그게 안 나오니까 또 딴 걸 먹게 되거든요. 천천히 먹다 보면 그 호르몬이 나오니까 아 이제 배가 좀 부르네 하고 만복감이 느껴져서 과식이 억제가 돼요. 그러니까 하늘풀밥 먹으면 빨리 먹을 수가 없어서 천천히 먹게 되면 배가 부른데 하면서 익힌 것보다 더 빨리 배가 차는 것 같죠. 익힌 거는 이게 부드러우니까 후딱 먹어버리잖아요. 오늘 돌아가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꼭꼭 씹으세요. 들으면서 드셨죠.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죠.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먹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죠. 특히 이제 바쁠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노트북 켜놓고 일하면서 이렇게 먹다 보면 뭔가 먹었는데 배는 안 차고 기분이 더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좀 바빠도 그러니까 노트북 딱 먹고 하세요. 그게 더 능률이 있어요. 저도 예전에는 그냥 먹으면서 했는데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.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돼서 더 먹게 되고 그래서 먹는데 집중해서 드세요. 또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랑 아무 생각 없이 먹을 때랑 달라요. 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 행복 호르몬 그런 게 나와서 더 충만해갖고 소화가 잘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특히 뭐 일하다 먹거나 하면 그 긴장이 계속 남아있어서 이게 소화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. 내가 뱃속이 불편할 때가 언젠가를 느껴보세요. 무조건 과일 먼저 먹고 밥 먹지 말고 거꾸로도 먹어보세요. 어떻게 다른지. 밥을 먹고 이 청견이 먹고 싶어서 뭔가 허전해서 먹었는데 복통이 한번 나보면 절대 그렇게 다시 안 먹어요. 근데 그걸 안 해보면 그렇게 계속 먹고 그걸 외워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.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. 몸으로 한번 해보면 저절로 익혀져요. 배고플 때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긴 하죠. 점심을 막 먹었어. 한 2시간 있었는데 뭔가 출출해. 간식을 먹어. 아까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거죠. 그럼 2배로 소화해야 되는데 썩히겠죠. 부글부글 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가스도 생기고 뭔가 회사에서 불편하죠. 점심을 거하게 먹고 이 과일을 먹으면 그 폭탄 투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공복감 느끼면 따스한 물을 드시면 공복감이 없어져요. 점심을 어느 정도 먹었는데 뭔가 먹고 싶은 거는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이 목마름 있잖아요. 우리 몸은 수분이 항상 필요하거든요. 이 수분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. 노폐물도 잘 안 나가고 세포도 잘 살지 못해요. 독성 처리도 잘 안 돼요. 소화도 잘 안 돼요. 그래서 얘를 꼭 먹어줘야 돼서 몸이 원하는데 그걸 잘못 인식을 해서 우리는 먹거든요. 일단 이거를 먹어보고 그래도 배고프면 한 1시간쯤 있다 드세요 하는 게 그래서 과일 종류별로 딱 모아갖고 먹어봤거든요. 가스 차요. 과일끼리 먹어도 가스 차고 불편해요. 온전히 한 가지만 먹었을 때는
설사 조금 많이 먹어도 덜 불편해요. 뷔페를 갔을 때 먹었을 때랑 집에서 귀찮아서 밥 하나에 김치 하나 먹었을 때랑 언제가 더 소화가 잘 돼요? 집에 가면 어때요? 뭔가 이렇게 본전 뽑으려다가 쓰레기통 된 느낌 나지 않아요?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면 내 몸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에 노폐물이 쌓이니까. 그게 내 몸을 떠도니까. 그래서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만 먹어야 내 뱃속이 쓰레기통 없이 깨끗하게 돼요.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 먹으면 무조건 소화 안 되죠. 나이 들수록 소화효소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젊었을 땐 소화 잘했어도 잘 소화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상태랑 긴장한 상태랑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. 막 시험을 앞에 두고 두근두근 하고 있어. 면접 봐야 돼. 그럼 밥이 넘어가요? 안 넘어가죠.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밥 못 먹어요. 그런 상태에서 밥 먹으면 얹혀요. 좋아하는 사람, 어디 여행 가서 너무 분위기 좋아. 그때 먹는 커피 한 잔, 그거는 커피라도 독이 안 될 수 있어요. 야식을 먹으면 왜 소화가 안 돼요? 몸이 제일 소화가 잘 될 때는 이 정오부터 이 낮에, 한낮에 제일 소화가 잘 돼요. 그래서 먹을 때는 그때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. 새벽부터 해서 이 아침 시간은 배출 시간이에요. 보통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도 주로 그때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가볍게 드세요, 소화하기 쉬운 거 드세요 하는 게 배출을 도우려고. 그리고 그 따스한 물 아침에 마시잖아요. 그거 괜히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. 배출을 도우려고 마시고 장기가 따뜻해야지 소화가 잘 돼요. 소화효소가 잘 돌아가고 이 세포가 위축되지 않으려면 몸 체온이 유지가 돼야지 해야 되는데 찬 거 먹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먹는 따스한 물이 이제 나 소화기 오늘 가동할 거야. 이제 따뜻하게 딱 데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게 어떻겠어요? 소화가 잘 되겠죠. 수분 공급해갖고 노폐물 배출 잘 되죠. 그거 하나만 바꿔도 확 달라진 분도 있어요. 여름에 덥다고 냉장고 탁 열어갖고 얼음 딱 부어갖고 먹으면 어때요? 그리고 막 찬과일, 아이스크림 그런 거 먹고 배탈 나본 적 있죠? 소화 안 되고. 그게 특히 소화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완전 그것도 폭탄이에요. 그래서 찬 거 먹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 제대로 익은 거라야 우리가 소화가 잘 돼요. 청레몬, 청귤 그런 게 청자 들어간 게 덜 익은 거예요. 씨앗이 온전히 자랐을 때 발화를 하게끔 과일이 만들어야지 종족 번식을 하겠죠. 익지 않은 거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게 만들었어요. 근데 바나나도 신맛 나는 바나나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해요. 토마토 같은 경우도 완숙 토마토 팔고 푸르딩딩한 거 익혀서 드세요 하고 팔잖아요. 그러면 완숙을 사야 돼요. 익혀서 딴 거를 사야지 내 몸에 온전해요. 완전히 익었을 때 따먹는 거랑 맛이 천지 차이예요. 무화과 같은 경우도 후숙이잖아요. 뭐 참다래도 그렇고 그런 것도 완전히 익었을 때 따서 먹으면 천상의 맛이에요. 그런 거를 사야 되는데 이게 유통을 해야 되니까 덜 익은 걸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. 제일 좋은 건 직접 가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. 과일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소화 안 되는 과일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파인애플 같은 경우 소화 잘 되려고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당연히 익으면 단맛이 훨씬 많이 나거든요. 근데 신맛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덜 익은 걸 먹으면 다 까져요.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잖아요, 걔네는. 그래서 이 안에가 단백질 세포잖아요. 다 까지는데 덜 익을수록 더 잘 까지거든요. 익은 거라도 많이 먹었을 때는 더 그래요.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그 정도에 침이 잘 안 나오면 물 먹는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게 왜 안 좋냐면 물을 먹으면 소화액이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. 음료도 똑같아요. 음료랑 같이 먹거나 한국에서는 국물, 찌개, 가끔 뭐 이렇게 콩국수 먹는다거나 할 때는 자작자작하게 해서 드세요. 그리고 꼭꼭 씹으면 조금 덜. 왜냐면 한번 소화하고 가니까 좀 나은데 뭐 절대 드시지 마세요 하는 건 어렵고 가급적이면 안 드시거나 자작자작하게 찌개도 자작자작하게.
물 좀 갖고 와라. 그리고 이 음식 드실 때도 어때요? 국에 말아 드시거나. 국에 말아 드시는 분 있어요, 혹시? 아, 솔직히 손 들어요. 오늘은 솔직해야 돼요. 잘 관찰해 보세요. 국 말아 드시는 분 침 잘 나오나 관찰해 보세요. 보통 침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이게 잘 안 넘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거든요. 국에 말아 드시거든요. 그 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아실 거예요. 그 콩밥 드시거나 아니면 뭐 밥할 때 청국장 좋아하시죠? 두부찌개 좋아하죠? 된장찌개 좋아하죠? 그런 거 먹었을 때 잘 관찰해 보세요. 이상하게 청국장만 끓이면 예전에 가족들이 방귀 냄새가 갑자기 독해져요. 잘 살펴보면 콩국수도 국수랑 먹잖아요. 현미국수는 밀가루랑 먹잖아요. 탄수화물이랑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. 탄수화물은 이제 입에서 한번 소화되고 이 소장에서 소화되고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소화돼요. 이 소화하는 데가 다르니까 단백질이 소화가 막 돼야 되는데 여기 탄수화물이 있으면 이 탄수화물이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? 바로 부패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시고 드시고 싶으면 따로 드시라고.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는 이게 단백질이랑 지방이랑 보통 같이 있잖아요. 그냥 고기 먹을 땐 고기만 먹고. 근데 어때요? 꼭 고기 먹고 꼭 냉면 먹어요. 아니면 한국 사람 어르신들 꼭 밥 먹어요. 그러면 이제 소화 잘 안 돼요. 고기 먹을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? 쌈 잔뜩 해서 드셔보세요. 그러면 거기 효소가 있어서 소화가 훨씬 잘 돼요. 그리고 꼭꼭 씹어서. 그래서 그만큼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. 과식의 기준이 남보기에 이 접시 한가득 먹었다고 이게 과식일까요? 내가 소화시킬 수 있으면 과식 아니지만 내가 소화 못 시키면 요 조금 또 과식이 될 수 있어요. 특히 이제 한일풀밥 처음 하시는 분은 푸성기가 좋다고 하면 푸성기 한 접시씩 드세요. 근데 그러면 그거 먹고도 가스 차요. 좋다고 많이 먹으면 일단 뱃속이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이게 내려갔다가 또 쌓이고 내려갔다가 또 쌓이면 이게 가스가 안 빠져요. 그럴 때 필요한 게 몸해버리예요. 샐러드 풀만 먹는 사람 있어요? 거의 없죠. 뭔가 소스를 넣죠. 새콤달콤. 거기다 조금 고급스러운 데는 뭔가 이렇게 향신료를 넣거나 약간 매콤한 걸 가미하거나 기름을 보통 과일 소스도 많이 해요. 그래서 새콤달콤하게 할 때 레몬도 많이 해요. 그렇다고 제가 뭐 레몬 절대 드시지 마세요는 아닌데 탄수화물이 소화가 될 때는 중성이던가 산성이라도 약산성이던가 아니면 약 알칼리성이 돼야 소화가 잘 돼요. 그런데 여기서 막 신맛을 새콤달콤하게 먹어버려. 식초를 팍팍 먹어버려. 그러면 어때요? 소화를 오히려 방해하겠죠. 과일은 어떤 거랑 또 궁합이 안 좋아요. 왜냐하면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어떤 거랑 섞여도 발효 부패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얘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음식이랑 있으면 못 내려가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. 그래서 제가 과일 소스 대신 씨앗이나 견과류나 그런 걸 먹으라고 하죠. 주로 기본 샐러드 할 때 소금 살짝 치고 소금에 익숙한 입맛은 소금 쳐야지 제맛이 나거든요. 그리고 소금을 또 치는 이유가 단맛이 싹 나거든요. 들깨를 반드시 불려야 돼요. 호두를 반드시 불려야 돼요. 좀 귀찮아요. 그러시는 분 있어요. 반드시 불려야 될까요? 불리지 말아야 돼요. 직접 해보셔야 돼요. 내 몸이 어떤지 내 몸에 따라 틀려요. 어떤 사람은 불려 먹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먹을 때는 안 불려 먹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. 피틴산이 우리는 한쪽에서는 나쁘다, 한쪽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얘가 양면성이 있어요. 중금속을 끌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. 칼슘, 뭐 철분 그런 것도 끌어가요. 그러면 내가 칼슘을 충분히 먹었을 때는 뭐 조금 빠져나가도 상관없어요. 내 몸에 중금속 하나 없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. 왜냐면 이 공기 자체도 비소가 떠다니고 그런 게 있거든요. 아무리 청정 재배한 표고라도 그 안에 비소가 있고 바다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청정이라고 해도 지금은 청정이 시대가 아니에요. 이미 다 그런 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출하려면 그런 게 필요해요. 섬유질도 그런 걸 끌어내는 역할을 해서 껍질째 먹어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피틴산이 필요한 거잖아요. 그리고
항암 작용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. 소화를 할 수 있으면 뭐 조금 몇 개는 그냥 안 불리고 먹어도 되고, 내가 소화를 못한다 그러면 불려서 먹는 게 더 맞고, 일단 소화를 해야 뭐 중금속을 내보내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. 이건 껍질째 먹으면 다 좋을까요? 일단 소화가 돼야 돼요. 귤 껍질 먹고 이렇게 트름 올라오면 그거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 많이 올라와요. 이 망감류에는 약성이 있어요. 레몬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약성이 몸에 좋기도 하지만 약간 독성이기도 해서 소화도 어려워요. 다른 껍질보다 사과 같은 거랑 달라요. 그래서 이게 딴 거 먹었을 땐 괜찮은데 뭐 귤 껍질 한 개는 괜찮은데 2개, 3개 먹었을 때 올라한다 하면 한 개만 드세요.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나 밑으로 가스 나오는 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껍질을 먹을 때도 소화시킬 수 있는 껍질을 먹어요. 약을 쳐도 깨끗이 씻어서 먹어도 괜찮은 게 이 안에 섬유질이 있잖아요. 섬유질이 이 중금속이나 농약 성분을 흡착해서 나가요. 그러면 이 농약 성분이 있는 게 많을까? 끌고 나가는 게 많을까? 실험을 했는데 끌고 나가는 게 많다고 해요. 근데 그거는 농약이 찝찝하다고 생각하면 드시지 마세요. 왜냐하면 아무리 끌고 나간다 해도 내가 찝찝할 때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. 그럼 소화 안 돼요. 항상 그거는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. 그래서 내가 뭔가를 먹을 때 어디서 뭘 먹어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. 찝찝해. 그리고 이걸 먹으면 뭔가 내 몸에 해치는 것 같아. 그럼 드시지 마세요. 그래서 천천히 그냥 조급하지 말게 가다 보면 저절로 이게 자연 음식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. 새끼 드실 때 한 끼 먹을 때는 아침이 제일 좋고, 두 끼 드실 때는 저녁이 좋아요. 왜냐하면 저녁에 비우고 자야 이 밤 동안에 회복하고 치유하는 게 계속 일어나잖아요. 그게 야식을 먹거나 저녁을 많이 먹어서 뭔가 차 있으면 일단 숙면을 제대로 못하면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가요. 낮에 햇빛을 제대로 안 보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죠. 왜 그러냐면 햇빛 호르몬이 세로토닌을 이렇게 나오게 해요. 근데 세로토닌이 이렇게 낮에 잘 나오다가 이렇게 빛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떻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. 밤에 얘가 잠을 잘 자게 하거든요. 근데 햇볕을 안 보면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. 그리고 우울해져요. 햇볕을 안 보면. 왜냐하면 세로토닌 잘 안 나오니까.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어디서 많이 생성되는지 아세요? 뭐 기분 좋으면 막 세로토닌 나오잖아요. 막. 근데 95% 장에서. 뇌에서 5%. 장 건강이 뇌 건강이고 장 건강이 내 몸 건강이에요. 그래서 소화가 제일 최고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소화기관이 망가지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꼭꼭 씹으라는 거고 따스한 물 먹어요. 그래서 이제 게임 셋인 거예요. 소화만 시키고. 자, 이제 제대로 소화 잘 시킬 수 있도록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 들으면서 이거 말 2개 한꺼번에 하니까 지금 막 머리 헷갈리잖아요. 들으면서 드셨죠? 막 머리 돌아가는 적어왔어요. 공부 열심히